오늘 주된 주제는 토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토론 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과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상은 제가 잘 녹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시는 거 동의하신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그냥 우리 게시판에 올려놓고 물론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놓겠지만 올려놓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그 링크가 있는 분들만 우리 학습자들만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고 계시는데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네, 없어요. 이거 뭐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업이고 선생님 수업을 이제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익숙해져서 별로 없습니다. 익숙해지셨다는 것은 다문화 교육 현장 사례 연구도 들으셨다는 거죠? 네네. 네. 다문화 교육 현장 사례 연구를 들으신 분이 우리 이태기 선생님도 들으셨고 김수정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고 또 한국사회 다문화 현상 이해까지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글 남겨주시는데 우리 이태기 선생님 많은 글 같이 글 올려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좀 반대되는 소리를 많이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주제하고 좀 어긋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한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쯤은 생각을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별다른 뜻은 없어요. 네, 네,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네. 저도 찾아보면서 야,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더 많은데, 고쳐야 되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좀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소외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견제하려고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학우님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봐도 그럴 경우가 좀 있어요. 네. 하지만 뭐 오해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공감하거나 얼마든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협의하거나 토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니까 괜찮습니다. 토론 주제가 우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 홈페이지가 보이시는 거죠? 네.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사이트는 어떠신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과제는 토론에 클릭을 해보시면 토론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토론 클릭하시면 토론에 대한 과제 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토론 과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서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필요한 정책을 만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책을 제언을 해 주셔든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서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셨어요.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살펴보면 이제 1번 주제에 대한 토론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본인의 의견을 쓰시고, 두 번째 다른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토론이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보시고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피드백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견은 자신에 대한 토론 제시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글을 보시고 피드백은 2개 이상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3개 이상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당연히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개 이상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본인도 제시를 해주시고 피드백도 남겨주셔야 되는데 제시 없이 피드백만 남겨주시면 점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시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3개 이상 남겨주시면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겠지만 성의껏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11월 14일까지입니다. 11월 14일까지인데 제가 지금 라이브 강의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일주 정도 더 연장을 해드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1월 14일이 아니라 11월 21일까지 과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네, 제출은 감사합니다. 네, 11월 21일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과제 작성 방법은 1번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체계적인 방법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해 주시고 혹시 다른 문헌들을 참고하셨으면 참고 문헌도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만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토론 과제 점수는 최대 10점입니다. 10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것 제시된 프로그램이나 정책 하나 그리고 피드백 3개 이상 남겨주시면 10점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를 남기셨다 그러면 만점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남겨주시면 대부분 만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7개의 77개의 제시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 피드백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선생님을 한번 볼까요? 1번을 봅시다. 우리 이태기 선생님이 남겨주셨던 글을 한번 볼까요? 이태기 선생님은 지금 다른 선생님의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네요. 글 남기실 때 이렇게 문장으로 말고 한번 볼 텐데 2번을 제가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 이렇게 지금 짧게 글을 쓰시면, 아니요, 6번 네, 글이 원문이고요. 그게 다 네. 댓글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1, 2, 3, 4, 5가 다 댓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6번 글이 원 글이에요. 아, 이 원글에 대한 댓글을, 지금, 지금 교수님 화면은 전부 다 그 리로만 알리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앞에. 네네, 그게 6번 글에 대한 1, 2, 3, 4, 5가 6번 글에 대한 다 댓글입니다. 그러셨군요.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다문화 감수성에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통한 다문화 관습 및 생활 이야기. 아, 이렇게 정선희 선생님이 글을 써주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아, 지금 정선희 선생님이 계시군요. 네. 아, 조회수도 가장 많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선생님들은 여기다 댓글 있죠? 여기다가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작성하셔서 댓글 달기 하시면 지금 이렇게 댓글이 달립니다. 이렇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 네. 여러 선생님들이 김수정 선생님까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 네. 선생님이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또 네. 어떤 네. 선생님들은 아마 한글 파일로 작성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거나 워드로 작성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잠깐만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아, 워드나 한글 파일은 하나도 없네요. 있어요. 아, 있습니까? 있는데 그 그렇게 파일을 올리시지 않고 그 글에다가 그 끝에 그냥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파일을 올리지 않으시고, 예, 파일을 따로 그 파일 올리기로 올리시지 않고 네. 그냥 링크만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분이 아, 그렇게 하셨군요. 아, 있었는데. 어. 아, 이 선생님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긴 한데 내용이 너무 없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2022년 봄학기 걸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이분 보시면 이제 한글 파일도 올리셨어요,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했던 건 이러한 형식이에요. 음,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해주시는 건데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 서론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본론이네요. 여기에
서론 다음에 사실 여기 to에서 본론 이렇게 써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론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론 써주시고 네,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주셨어요. 결론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결론 쓰시고 난 다음에 참고문헌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참고문헌까지. 이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페이지는 1, 2, 3, 4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몇 페이지 2장짜리로 하셔도 되고 3장짜리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정책 제언이나 프로그램이 반드시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봐볼게요. 상당히 잘 된 게 많았었는데 10점 만점을 드리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참고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너무 짧잖아요.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이제 물론 본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써주셨다고 했지만 이렇게 작성하신 건 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으니까요. 아무튼 형식은 이렇게 갖춰주세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과제를 수행을 해주시는 건 이런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저희 세종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을 클릭을 하시면 좀 나은 자료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논문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보시고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셔도 돼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보시면 관련 논문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활동을 통한 문화간 감수성, 상호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온라인 그림 동화 프로그램의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문화 감수성 함양 효과 이렇게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서론 있으시고, 다음에 논문에 본론 있으신데, 여기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문화 감수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런 참고문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겠다 해서 연구 문제 및 연구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쭉 본인이 작성을 하시고 문화 감수성을 이렇게 실시해 봤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결론을 통해서 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이렇게 해주셨죠.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그리고 마지막 참고 문헌을 정리해서 이렇게 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이분은 제언을 하셨어요. 작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형식,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을 가지고 과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곱 개가 올라왔는데 아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갖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볼까요? 박정영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물론 같이 토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과제를 하실지 정하시고 정책을 하실지 프로그램을 제안하실지 결정하시고 관련된 논문을 좀 찾아봐 주시고 논문은 우리 세종사이버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논문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논문을 조금 활용하셔서 선행 연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하고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참고하셨던 문헌들을 작성을 해 주시면 토론 과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토론 과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박정영 선생님이 또 이렇게 과제 제출하신 아래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토론 과제에 대해서 뭐 동의합니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되게 마음에 듭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 수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토론이라고 그래서 그냥 주제에 간단하게 의견만 제시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논문 수준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미 하셔서 많은 분들이 댓글 달긴 하셨는데, 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를 어, 잘 못하겠었더라고요. 제가 한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음, 그,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과제에 부담스럽습니다. 그 점수를 그냥 네. 후하게 드립니다. 대부분 과제 수행만 하셨으면 10점 만점 중에 대부분 내용 상관없이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그냥 7, 8점 드리고요. 정말 잘하셨다 하시는 분들 10점 만점을 드리는데 대부분 다 9점, 10점은 가져가시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뭐 저한테 과제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또 좋은 제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최저걸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고양시에 또 거주하신다니까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도 고양시군요. 아, 예, 아, 네네, 그래,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토론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논문이나 이제 참고 문헌들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문화라는 거를 저도 뭐 토론 형식을 빌려서 이제 참고를 해서 올려놨는데, 네, 좀 형식적이고 또 어떤 학우님들은 뭐 논문을 길어다가 놓고 해서 저는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지만 이제 파주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소 주변이 이제 그 공단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동남아시아인들이 좀 많이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걸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더 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네, 펴놓고 네, 다가가도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다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방어겠죠. 네, 퇴근하고 나면 이제 옆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데 한 서너 명씩 몰려다닙니다. 주변에 네, 숙소가 있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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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웃어가면서 또 거의 뭐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이제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뒷걸음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학습한 이제 그 용광로 이론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음, 저희 이제 교회도 한 50년이 넘은 그 창립된 지 50년 넘은 교회인데 네, 그 추석이나 이제 명절 때 그 다문화인들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 또 이렇게 이제 취업으로 들어온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또 잔치를 해요. 음, 송편 떡도 나누고 음, 뭐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주일 예배에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음, 음, 이제 교수님 이게 저는 이제 경매중개학과가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어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네,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나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 1년 저희 교회에서 1년 단기 그 선교사 코스가 있거든요. 그 네, 캄보디아 네, 쪽으로 나가는데 네, 거기 지금 그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음, 나름대로 다문화인들을 제가 접근을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토론 주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고 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그들의 네, 참여도 의문시 되고 네, 또 이제 그들을 이제 감수성 증진을 해서
교감을 나누고 공감을 하고 그들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한국에서 살고 싶고 네. 또 이제 영주권을 갖고 또 오랫동안 이제 이곳 생활에서 이제 이민도 그 정책에 부합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쪽에 이제 파주 공단 주변에 3년 동안을 개업을 해서 얼마 전에 딱 그 방글라데시 그 부부 공장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딱 영어로 네. 인사 한번 한 거밖에 없어요.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너무 단편적이에요. 이게 지금 토론 자체가 네. 제가 올려놓은 걸 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그 결혼 이민자 그 동남아시아인 네. 그분들하고 알림장 소통하는 그 부분을 안산인가 어디 그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그 지자체에서 그 연결해가지고 그 알림장 감수성 증진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답니다. 자신의 아이지만 네. 알림장을 학교에서 보내면 뭘 준비해 줘야 되는지 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갖고 온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해서 이제 뭐 비용도 들여가면서 선생님들이 7개 국어로 된 그 알림장을 보낸다고 하네요. 그 네. 출신별로. 네네. 이제 아주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렇게 또 자퇴하는 것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감수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근데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 많이 그분들을 뵙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찾아오지만 저희 교회에서부터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실생활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네. 논문을 참고하려고 논문을 많이 뒤져봤는데 실제로 추상적이다. 현실적이 이제 못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예, 저희가 고양시의 충신교회에서 저희 예. 센터 아이들하고 문화 감수성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안을 아, 해주셔서 예, 저희가 예. 지금 지지난주 토요일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요. 네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군요. 뭐 충분히 그렇게 노력하셔서 네. 이제 대상자들을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데 네, 맞습니다.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 방법들을 좀 어, 논의해서 진행하면 좋은 네. 프로그램이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그러게요. 그랬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 학우님들한테 서운한 거는 네. 피드백을 3개 이상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보시면 제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최재걸입니다. 네, 제가 꼭 댓글 예. 달아드릴게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네. 제가 댓글을 5개인가 달았는데 네. 네. 받은 것만큼은 댓글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최재걸 그렇잖아요. 사모님한테 리플 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많이 좀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제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혹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센터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센터에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러면 센터 구경도 하고 교수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네. 우리 이 과목하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 또 이제 현장 사례 연구가 있는데 사례 연구하고 우리 학부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센터에서 한번 주말에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또 센터 구경도 하고 어떻게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저는 집이 충북
평입니다.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그 공평성이 안 맞는데요. 형평성이 안 맞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가시잖아요. 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네. 네. 아니 뭐 의견들 공개해 주시면 네, 교수님은 네. 그 다문화센터 활동을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유튜브도 유튜브도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블로그랑 다문화센터 그 홈페이지도 네. 가끔 자주 들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네네네. 그 국민 배우자라는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전 그게 국민 계속 배우자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무슨 외국인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우자야? 그걸 국민 배우자라고 했는지 이해 잠깐 이해가 갔다가도 네. 야, 국민 배우자 이게 무슨 소리지? 외국인은 다 국민 배우자야? 우리나라 남자들의 배우자들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국민 배우자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 그거 명칭을 좀 바꿨으면 그게 어떻게 안 될까 싶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익숙해져서 법무부에서 다들 교수님은 진짜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국민 배우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네.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들 그 국민 배우자라고 용어 자체가 국민 배우자로 돼 있으니까 네. 야 이거는 무슨 자존심으로 외국인 여자들을 전부 다 국민 배우자라고 지칭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좀 바꾸는 걸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11일 날 진행되는 거니까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되고 또 한번 오늘 저랑 미팅했으니까요.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14일 날도 제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미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미흡해도 어여삐 봐주세요, 교수님. 네, 선생님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